예,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제가 옛날에 지방흡입과 흉터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편으로 지방흡입과 흉터의 두 번째 영상인 복부편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흡입 하는 부위가 여러 부위가 있지만 오늘은 복부의 흉터를 내고 지방흡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흉터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을 다닐 때 흉터를 간과하고 이제 의사들도 흉터는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 걱정 마세요. 아니면은 뭐 복부 같은 경우는 팬티 안에 가려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방흡입 흉터는 생각보다 나중에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수술을 결정을 하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저에게 재수술 받으러 오신 분들의 이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분도 한 3개월 전에 복부 지방흡입을 하셨었는데 이제 수술 전에 이제 팬티 안에 가려진다고 얘기를 해서 뭐 흉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수술을 했었는데 막상 수술이 끝나고 보니까 뭐 약간 작은 팬티를 입거나 팬티를 조금 내리게 되면은 이런 전면에 흉터 4개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복부 지방흡입 시 흉터를 내서 매우 스트레스였던 이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저에게 재수술하러 오셨던 분인데 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명치 끝, 그러니까 흉골 좀 밑에 쪽에 흉터를 낸 것도 신경이 쓰이고 또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는 팬티를 약간 조금 위쪽으로 입은 상태에서는 괜찮지만 두 번째 사진에서 같은 부위인데 팬티를 조금만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복부 쪽에 흉터가 2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서 신경이 쓰였던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흉터가 2개가 보이면 우리가 사실은 속옷을 벗을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친구들과 찜질방이나 운동을 하고 그 사우나에 같이 갈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팬티를 꼭 입고 있는 일이 많지만 벗어야 될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흉터들이 보이면 좀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분도 복부 할 때는 이렇게 팬티 선보다 좀 위쪽으로 흉터를 2개 냈고 허벅지 할 때도 사타구니 주름 쪽에 흉터를 내서 전면에 이렇게 대칭으로 4개가 이렇게 흉터가 보이면 대칭이라는 거는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뭔가를 한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칭 흉터는 좋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보이는 곳에 흉터를 뚫는다는 거는 상당히 인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팬티 안에 가려지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수술을 하셨었는데 보면은 너무 진하고 크고 이렇게 이제 패인 흉터들이 팬티를 살짝 내리면 4개가 보여서 매우 스트레스였던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이게 패인 흉터들은 사실은 수술 후에 레이저 치료나 어떤 흉터를 완화시키는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흉터를 숨겨서 내고 작게 내고 진해지지 않게 그렇게 내는 수술 전에 이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사후에 이런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는 매우 이제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필요 없는 그런 로딩이 요구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팬티를 좀 내리면은 이 흉터가 진하게 대칭으로 2개가 보이고 이분도 참 안타까운 분이셨는데 이렇게 이제 허벅지 할 때도 사타구니 주름 라인에 이렇게 4개를 뚫고 복부 할 때도 골반 쪽 앞쪽으로 이렇게 너무 진한 흉터를 크게 뚫어서 너무 진해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술을 할 때 진동기계식을 쓴 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매뉴얼 방식으로 하고 프로텍터를 대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흉터가 진해지거나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흉터를 이제 크게 남아서 스트레스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 너무 심했죠. 너무 심해가지고 비스듬한 옆모습에서도 봤을 때 마치 이제 유령 눈처럼 이렇게 패인 흉터들이 비록 팬티 안에 있지만 너무 진한 흉터여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한 옆모습에서 4개가 보이고 매우 스트레스 받았던 케이스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골반 앞쪽에 팬티를 좀 큰 거 입으면 막 가릴 수 있겠지만 조금 작은 티팬티나 이런 거 입게 되면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흉터도 문제지만 꼬리뼈 위쪽으로 지방이 좀 남은 것도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너무 이제 크고 진해서 스트레스를 매우 유발하는 상태였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 전면에 흉터를 냈는데 배꼽 옆쪽으로 옆구리 쪽에 흉터를 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던 분인데, 이제 흉터는 수술 결과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흉터라는 수술 결과를 이렇게 뭐 눈에 딱 띄게 대칭구로 뚫는 수술자가 과연 수술의 다른 부분인 이런 요철이나 매끄러운, 그리고 충분한 지방량을 뽑는 그런 수술의 다른 이제 결과의 부분을 매끄럽게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보면은 흉터도 문제였지만 배꼽 주변이나 하복부에 너무 굴곡이 심해져 버린 이런 수술 결과를 안고 저희가 와서 재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옆구리 이쪽에 흉터를 내서 매우 스트레스였던 분이고, 이제 복부 전면에 좀 가슴 밑에 이렇게 갈비뼈 위에 흉터를 이렇게 2개씩 내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흉골 밑쪽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켈로이드화까지 진행되어서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복부를 수술할 때 흉터에 관련돼서 배꼽에 뚫으니까 안 보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배꼽에 뚫어도 배꼽의 위치 중에 어디에 뚫리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분도 저에게 이제 재수를 왔던 분인데, 배꼽에 뚫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수술을 감행했지만 사실은 너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꼽에 뚫을 때도 배꼽의 마진에 뚫으면 수술할 때 의사는 좀 편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는 상태가 되어서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배꼽에 조금 더 깊이 안쪽으로 뚫게 되면은 흉터를 정말 감쪽같이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저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 마찬가지로 이분도 배꼽의 마진에 뚫어서 보기가 싫었던 분이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이제 켈로이드화까지 진행되어서 매우 스트레스였던 분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보시면 복부 전면을 수술할 때 흉터를 보시면은 전후 사진에서 배꼽의 이제 안쪽으로 흉터를 내다 보니까 흉터가 이제 보이지 않고, 팬티도 이제 굉장히 내리고 찍었고, 수술 전에도 내리고 찍고 수술 후에도 내리고 찍었는데 흉터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음모 있는 쪽에 흉터를 내게 되면 수술할 때는 조금 힘들고 그렇지만 수술 후에는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수술 전, 수술 후에서 팬티를 이제 굉장히 내리고 찍었지만 흉터가 보이지 않고, 배꼽에 흉터가 있지만 배꼽 안에 깊이 넣었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덜 쓰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꼽도 흉터가 있지만 깊이 넣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찌그러진 가로배꼽이 세로배꼽으로 이제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배꼽 안에 흉터는 보이지 않으면서 약간 동그란 배꼽이 약간 세로배꼽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복부 지방흡입을 할 때에는 사실 복부 전면에만 흉터를 내진 않죠. 그래서 복부 뒷면에도 흉터를 내고, 복부를 360도로 하게 된다면 뒤에도 흉터를 내고 옆에도 낼 수 있는데, 이제 뒤쪽 흉터도 좀 얘기를 해보면, 뒤쪽 흉터는 이제 꼬리뼈에 뚫으니까 안 보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걱정 없이 수술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도 꼬리뼈에 뚫으니까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평소에는 보일 일이 없지만 여름에 골반 바지를 입고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사실 이 꼬리뼈 부분이 살짝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람들이 또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흉터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 꼬리뼈에 뚫어서 안 보인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리뼈에 뚫었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죠. 꼬리뼈에 뚫으니까 안 보일 겁니다.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꼬리뼈나 뒤쪽에 이렇게 흉터를 켈로이드까지 진행되어서 매우 스트레스였던 상태고,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꼬리뼈에 있는 흉터가 항구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뭐 매우 스트레스였던 분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흉터들, 이런 흉터들. 이제 의사가 조금 더 섬세하다면 이제 우리 병원처럼 좀 더 이 엉덩이 골 안쪽으로 넣어서 꼬리뼈에 흉터를 낼 텐데, 이쪽에 뚫으면은 이제 수술할 때는 좀 수월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환자가 두고두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흉터들은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꼬리뼈에 냈지만 보이는 흉터들. 그리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의 흉터를 뚫었는데, 꼬리뼈에 뚫는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띄고 너무 이제 치명적인 흉터여서 뭐 이런 케이스들도 사실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뭐 꼬리뼈를 훨씬 위로 올라가서 허리쯤에 흉터를 내서 매우 스트레스였던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이제 무서워 보이는 흉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흉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서 약간 무서워 보일 수 있는 흉터를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흉터는 수술 결과의 한 부분이다. 이런 흉터라는 수술 결과를 뭐 섬세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술자는 수술의 다른 부분인 이런 요철이나 라인 이런 것도 섬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흉터 하나만 봐도 의사의 섬세함이나 의사의 실력을 뭐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환자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오실 때 뭐 뒤쪽 흉터가 어떠냐 그러면은, 뒤쪽은 꼬리뼈에 뚫을 테니 안 보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전신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벌려보면 이 꼬리뼈 골 사이에 작은 흉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신을 다 했던 분인데, 뭐 뒷면에서 봤을 때 팔이나 복부 쪽에 전혀 흉터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수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복부를 하다 보면 옆면 쪽에도, 이제 복부의 옆면 쪽에도 흉터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흉터를 복부 옆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3개가 보여가지고 이제 스트레스였는데, 이렇게 이제 3개까지는 낼 필요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흉터가 너무 크고 진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전후 사진에서 골반 쪽에 약간 팬티 라인에 걸쳐서 흉터를 하나 내는데, 프로텍터를 대고 진동 기계식을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 방식으로 수술하면 이제 마찰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수술 후에 흉터가 그렇게 크지 않게 하나만으로 옆태나 뒤태까지 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방흡입과 흉터 중에서 복부 지방흡입 시 흉터를 낼 때 신경 써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